단톡방 스터디 뉴스 네, 톡입니다. 오늘도 굿모닝 SNS 기상 퀴즈를 하는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실 뇌생남 이시안쌤 그리고 성효정 학생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세 문제 이상 틀렸을 경우에 진행할 벌칙 공개해 볼까요? 오늘은 뉴스톡을 홍보하자는 마음으로 네. 친구 10명에게 각각 뉴스톡 화이팅 영상을 따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좋네요, 좋네요. 알겠습니다. 학생들의 셀프 벌칙 영상은 저희 방송 마지막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공부 시작해볼까요? 열려라, 단톡방! 유실 학생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자, 오늘 톡방 퀴즈 규칙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가 나간 이후 5초 이내에 대답해주면 되고요. 모르겠다 싶으면 초성 찬스 쓸 수 있습니다. 이세부 힌트 많이 주세요. 그럼요. 네, 문제 풀어볼게요. 나를 선택해달라는 간절함을 가슴에 품고 사는 세대.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갖췄지만 선택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는 고단한 세대란 의미를 담아 대한민국의 20대를 일컫는 신조어는 무엇일까요? 이거는 노래 제목에서 어, 맞죠? 그럼 맞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정답은 핑미 세대입니다. 핑미 세대. 과연? 정답입니다. 이게 그 오디션에서 유래한 거죠, 아무래도. 그 사실 핑미 하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외치는 그게 또 우리가 아이오아이를 보니까 되게 예쁘고 귀여운 춤이지만 네. 101명이 그런 걸 추면서 사실은 그중에 11명만 이렇게 된 거고 나머지는 안 된 거잖아요. 아쉽게도. 이런 간절함들에 대한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80년대, 90년대 고성장식의 난 친구들은 네.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고 자아실현을 하려고 딱 하니까 2008년에 경제위기가 오면서 취업할 데가 없어지면서 이제 뭐 자아실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되는데 그 할 수는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고효율적으로 뭐 소셜 커머스나 이런 걸 찾기도 하고요. 사람들이랑 같이 밥을 먹으면 또 그분이 좀 더 돈이 나갈 수도 있고 술을 먹으면 더 많이 먹을 수도 있고 하니까 효율적으로 혼밥, 혼술을 추구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처절하지만 그런 생존이나 이런 것들과 관계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실속을 차리는 그런 세대를 얘기할 때 핑미 세대란 말을 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말에서 유래된 땡땡 효과는 승자 독식 구조일 때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이 효과는 무엇일까요? 복음이에요, 이게? 예. 성경 아, 복음이요, 바이블에서 미음으로 시작한.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맞는 것 같아요.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정답은 마태 효과입니다. 마태 효과. 이게요, 이게요. 정답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빈익빈 부익부를 저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돈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가령 유명한 과학자가 뭔가를 얘기하면 저는 유명하니까 해서 확 더 가고 근데 별로 안 유명한 사람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우리가 아는 유명한 명언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유명한 처칠이라든가 셰익스피어 이런 사람들이 명언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있던 말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 속담 이런 걸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그 속담 자체도 이 사람의 말이 돼버리는 이렇게 해서 나오는 어떤 후광 효과까지 얘기해서 승자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마태 효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결혼을 졸업한다의 뜻으로 최근 중장년층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혼과 별거와는 달리 서로 좋은 감정으로 결혼 관계에서 오는 의무를 벗어나는 것을 뜻하는데요. 드라마 엄마는 불났다, 디어마이 프렌즈 등에서도 보였던 이 생활 방식을 뜻하는 용어는 무엇일까요? 이거 기사에서 본 것 같아요? 네, 유명한 연예인분이 조혼이라고 표현을 했었던 것 같은. 네, 맞을까? 맞는지 한번 5초 카운트를 네. 주세요. 정답은 정답은 조혼입니다. 조혼. 과연? 정답입니다. 소스콘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2004년에 네. 나온 개념이라고 해요. 소스콘을 권함이란 책을 냈었는데 여기서는 네. 이제 별거랑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결혼 상태를 유지하면서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한 60세, 70세 살았을 때는 아이들 키우고 하면 정신이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아이들 다 키우고 난 다음에 사실은 60, 70세가 그 어떤 평균 나이라고 한다면 곧 죽음이 앞서 있으니까 이럴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100세 시대.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하고 3, 40년을 자기가 살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좀 키울 만큼 키우고 그랬으니까 각자의 삶을 좀 살아보자. 그래서 결혼 상태는 유지하지만 뭐 따로 산다든가 자신의 취미 생활에 몰두한다든가 이 사람은 회사에 다니지만 이 사람은 뭐 사진을 찍으러 다닌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딱 그 지키자는 그런 의미에서 조론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문제 풀어볼게요. 일본의 인형 헬로키티와 함께 자란 20대 후반, 30대 중후반의 젊고 고학력의 귀여운 여성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초성 찬스. 그죠? 선수 뭔가요? 키역, 키역, 티귿, 티귿, 미음. 미음. 세 글자입니다. 키티몬. 자, 5초 카운트 주세요. 아, 다시 없어요. 정답은 정답은 키티맘입니다. 키티맘. 키티몬? 아, 키티맘. 정답입니다. 오, 오늘 순조롭네요. 그러게요. 1970년대, 80년대 태어난 엄마가 된 젊은 주부예요. 네. 그래서 대부분 대학 교육을 받았고 그 육아 자녀 교육에 되게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아이한테 더 좋은 교육을 좀 제공하고 싶어가지고 교육도 잘 시키고 조기 교육에 대한 게 남다른 거죠. 네. 그다음에 뭐 육아라든가 이런 부분도 인터넷을 봐가지고 정보를 공유해서 합리적으로 키우고 해서 적극적인 정보 의견 교환을 하는 네. 그러니까 아이를 이렇게 좀 합리적으로 잘 키우는 사람들이 이제 키티맘이라고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도 풀어볼게요. 수레와 말을 타는 비용이라는 뜻으로 교통비를 이르는 말입니다. 관용적 의미로는 중간에서 제공하는 뇌물과 같은 의미로 쓰이는데요. 이 용어는 무엇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차비나 시라 뭐 이런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될 차비 것 뭐 같아요. 이런 느낌인 거죠. 수레와 말을 타는 비용입니다. 마차비? 네? 마거비? 마차비? 마법이. 마법이 아쉽네. 아, 5초 카운트 주세요. 마법이 아쉽네. 정답은 마거비입니다. 이렇게 아쉽다는 마법이. 얘기인데 전혀 믿지 않는 거마비. 거예요. 아, 정답은 거마비였습니다. 원래 조선시대 때 그 중앙에서 지방으로 감찰이라든가 순사가 내려갈 때요. 네. 그 비용을 그 지방에서 지불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내가 저 지방을 감사하러 내려갔는데 그 비용을 거기서 지불했을 때 아니 그러면 뭐 거마비 말과 수레값만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이 챙겨주면서 저기 나온 대로 약간의 뇌물과 같은 의미가 됐다라는 거죠. 원래는 저런 건 이제 좀 덧붙어진 의미고 실제로는 교통비 정도라는 교통비. 개념으로 요즘 뭐 회식하고 나면 부장님이 이거 들어갈 때 써라고 하면서 택시값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네. 택시값이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데 3만 원씩 막 지어주면 가다가 중간에 내려서 이제 지하철 타고 가면서 택시값을 이렇게 먹는 개념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있죠. 오늘날의 뭐 차비나 택시값 정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맞습니다. 뇌물로도 쓰이는지는 사실 몰랐어요. 근데 거마비가 그러니까 로비스트 같은 경우 있죠. 네. 로비스트가 중간에서 이렇게 살짝 그 중간에 한 게 수수하니까 중간 중개료 같은 걸 먹잖아요. 네. 그랬을 때 거마비를 챙긴다라는 말도 쓴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똑방 퀴즈 풀어봤습니다. 네 문제를 맞췄습니다. 오늘 굉장히. 어땠나요? 오늘 그래도 앞부분에 좀 저한테 생소하지 않은 개념이 나와가지고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잘해줬네요. 알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그거는 그 생소하지 않았다는 게 굉장히 의외인데 네. 왜냐면 지금 최근에 좀 그 우리 저번에 뭐 클래식한 그런 상식이 아니라 네.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핑미 세대라든가 뭐 조론이나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요즘에 여기 나오느라고 신문을 좀 보시나 봐요. 그러니까 조론 같은 것도 좀 보면서 오늘은 좀 최신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번엔 뉴스톡이 선정한 이슈 공부해볼까요? 네.
통해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선택돼야 하는 대한민국의 20대를 가리키는 신조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한 씨는 혹시 최근에 트렌드를 나타내는 신조어 생각나는 거 있나요? 저는 혼밥족이란 말을 제일 많이 쓰게 됐고 저 역시도 혼밥족을 제일 즐겨 했기도 했고요. 아무래도 사회의 좀 단편적인 면을 나타내주는 게 그 1인 가구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이 혼밥족이라는 게 당연시화되고 좀 그런 문화가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해마다 연말이 되면 내년 트렌드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데요. 맞아요. 이를 통해 좀 새로운 용어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이를 바탕으로 기업들은 경영 전략을 세우기도 하는데요. 네. 그렇다면 내년 트렌드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앞서서 핑미 세대에 대한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이 효정 학생은 혹시 자신만의 경쟁력이다 뭐 이런 자신감 뭐 그런 거 좀 없나요? 그런 경쟁력이 좀 저는 여행을 진짜 좋아해서 오. 방학만 되면 여행을 갈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과 만나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자신감 있게 다른 사람과 얘기하는 게 저의 경쟁력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슈에 관한 뉴스를 좀 살펴볼 건데요. 선생님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네, 두 가지 기사가 있는데 네. 혼자 먹고 노는 핑미 세대 약진 2017년 키워드는 치킨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트렌드 코리아를 보면 그 10가지의 그 트렌드를 꼭 예상을 하는데 그 앞자들을 따가지고 또 하나의 말을 만들어요. 네. 이번에는 그 여태까지 이제 원숭이였잖아요. 원숭이 때는 몽키바라는 그런 트렌드를 짚었고요. 이번엔 치킨런 해서 그 12지가 꼭 들어간 그 동물 이름이 들어가고 꼭 따거든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 처한 상황이 양계장 닭들 같다. 기어이 하늘의 나라 공포의 닭농장을 탈출한 영화 속 닭들처럼 치킨런이라는 영화가 네, 있었잖아요. 맞아요. 알아요. 네, 대한민국도 새롭게 비상하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아 키워드를 정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 자기지향적 트렌드가 일단 대표적인 건데 이 10가지 키워드를 좀 다 정리해 보니까 네. 결국 자기한테 속한다는 거죠. 그것을 또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한 번뿐인 인생. 한 번뿐인 인생. 네. YOLO. 이걸로. 예, 그렇죠.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자는 욜로 라이프. 그리고 업그레이드된 제품의 가치를 즐기자는 비플 프리미엄. 혼자 먹고 혼자 노는 1인 소비. 네. 일코노미라고 또 진단을 했더라고요. 일코노미. 경험이 곧 경쟁력이자 상품이 되는 경험 이스 뭔들 같은 트렌드들이 결과적으로는 자기지향적 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도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보면 그러면 한국의 열광 세계 트렌드가 뭐냐라는 것들을 좀 짚어보자는 얘기인데 일단 코트라에서도 이런 트렌드를 예측한 게 있는데요. 네. 2010년 주목해야 할 트렌드로 일단 퓨처푸드, 또 새로운 안식처, 데일리 디톡스, 호모 루덴스, 따뜻한 인공지능, 구루 마케팅 등 12가지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상품으로 풀자면 이런 거.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완벽한 영양소 포만감을 제시하는 우주비행사 음식. 우주비행사 음식. 네. 사실 저 이런 것 좀 나왔으면 했거든요. 한 방에 먹는 거. 네, 음식 좋아하시는 분은 되게 싫어하는데 네. 알약 하나 먹으면 그냥 더 먹을 필요 없이 그쵸. 시간도 절약되고 네, 그래서 저는 싫어요. 음식 좋아하시는 분은 저러더라고요. 그쵸. 네.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준 인공지능, 아이폴리 등 세계 각국의 비즈니스 현장의 생산사에 등장한다고 하니까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상품으로 나타나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는 그런 트렌드를 짚어주는 기사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사실 뭐 내년 트렌드라고 하지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현상들인데요. 10개 트렌드의 첫 글자를 딴 이 치킨런 중 첫 번째가 커먼 욜로라고 합니다. 어떤 것인가요? You only live once거든요. 네. 한 번 사는 인생이라는 뜻이죠,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이게 오바마 대통령이 그 오바마 케어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에 처음 등장을 한다고 합니다. 네. 원래 미국에서 생겨난 신조어인데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이 인생을 즐기며 살아라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꽃보다 청춘에서 아프리카 여행 갔다가 네. 이제 거기 해외 여행객들과 만나서 욜로라고 하면서 그게 처음 소개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한 번뿐인 인생이니까 백패커가 되어서 그런 여행도 하고 아프리카도 가보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지 않았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래도 준비해야 되고 그렇죠. 대학생이 무슨 휴학을 하고 여행을 가라고 네. 했었는데 네. 뭐 내가 또 언제 해본다고 이런 식의 그 한 번뿐이 사는 인생이 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을 즐겨라, 현재를 즐겨라 연관이 되는, 그래서 이제 욜로 라이프라는 것들이 지금의 하나의 큰 트렌드가 되고 있다라고 진단할 수 있어요. 이 김난도 교수가 전망한 내년 트렌드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각자 도생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인가요? 각자 도생은 그러니까 제각기 살아갈 방법을 도모한다는 뜻이에요. 네. 알아서 살아간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 시사톡에도 굉장히 많이 소개됐지 않습니까? 화학제품 문제, 뭐 지진도 나고요. 여러 가지 기록적인 폭염도 나오고 메르스 사태도 있고
너무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국가가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재난 문자 이런 거 되게 웃긴 게 예. 쓸데없을 땐 재난 문자가 되게 많이 오는데 네. 정말 지진 나고 그럴 때는 재난 문자 안 오거든요. 잘. 맞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국가 대응 체계 그러니까 좀 약간 그 심각하게 말하면 국가 대응 체계에 대해서 믿음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야 국가가 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 목숨은 내가 지킨다.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 우리 뭐 생존 키트라든가 이런 것도 그쵸. 유행했잖아요. 이런 것들처럼 각자 도생, 혼자 살아남는다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씁쓸한 현실을 반영한 키워드네요. 네, 그럼 두 번째 기사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효정 씨 어떻게 보세요? 전 여기서 네. 한국에 도입할 새로운 아이디어나 현지 틈새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찾길 바란다라는 문구가 있는데요. 네. 이제 쉽게 질리는 소비자들도 많고 이제 늘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는데 신선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 세계적인 트렌드도 같이 함께 기업도 살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네, 첫 번째 기사가 우리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을 관통하는 트렌드라면 이 두 번째 기사는 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그 세계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모두 12가지라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12가지 설명을 드리면 퓨처푸드에서 네. 편견을 뛰어넘는 먹거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미래 먹거리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다음에 새로운 안식처, 네. 이 땅을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네. 게 있고요. 데일리 디톡스에서 일상에서 휴식을 찾는다는 거죠. 원리 찾는 것이 아니라. 그다음에 옴니프렌즈스에서 소비자를 찾아가는 상점들. 그 상점이 있는 게 아니라 찾아가서 우리 제공하는 그런 게 있고요. 네. 에코 크리에이터는 창조적인 친환경 비즈니스를 얘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친환경, 뭐 파리협약도 물론 트럼프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그 파리협약도 지금 발효되고 그러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호모 루덴스, 네. 그 놀이하는 인간이죠. 놀이하는 인간을 위한 이색 체험들을 얘기하는 호모 루덴스고요. 네. 맞춤형 휴가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딱 정해진 데 가는 건데 이번엔 나에게 맞춰진. 그러니까 네. 뭔가 좀 특이한 판에 박힌 휴가를 거부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맞춤형 휴가고요. 따뜻한 인공지능. 네. 그 AI는 그런데 예전에 우리 AI라는 영화에서 네. 그 어린아이가 되게 엄마로 한번 인식한 다음에 굉장히 그 엄마 하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AI가 나온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인간의 친구가 되는 로봇이라는 거죠. 그런 AI. 그다음에 이터테인먼트에서 식사를 먹는데 그 이시거든요. 이터테인먼트에서 식사 그 이상의 즐거움을 이제 바란다. 그런 거가 됐고요. 네. 패밀리가 아니라 팬밀리요. 팬밀리. 그래서 가족. 네, 가족, 새로운 가족인데 이제 패치랑 같이 애완동물. 가는 그런 네. 거겠죠. 그다음에 온리미, 나를 위한 삶. 온리미, 오로지 나를 위한 삶이고요. 네. 구루 마케팅이라는 건 말하자면 이제 누군가 친절하게 가르쳐주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화장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네. 아 저걸 저렇게 사용하니까 저 제품을 사면 되겠구나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구루 마케팅에서 총 12가지 트렌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저는 그 마지막에 있는 올리미와 구루 마케팅이 좀 어떤 건지 저 궁금한데요. 구루 마케팅은 저도 좀 믿음으로 지갑을 열다. 그러니까 구루가 어떤 뜻이죠? 구루가 이제 인도에서 얘기하는 스승이에요. 그러니까 스승, 그래서 아. 구루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의 멘토라는 말과 구루라는 말이 좀 유행을 하다가 아. 멘토라는 말이 이겼고 구루라는 말이 좀 들어갔거든요. 구루는 영혼의 스승 같은 걸 의미해서 좀 심각한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실제로는 뭐냐면 소비자를 움직이는데 네. 그냥 자 뭐 이 펜을 사세요. 뭐 이렇게 해서 이 펜은 뭐가 좋습니다가 아니라 네. 이 펜을 가지고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쓰고 이걸 이렇게 하는 걸 다 보여주는 거죠. 유튜브나 이런 것들 통해서 보여준 다음에 아 이걸 쓰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재미를 주면서도 소비자의 시선에서는 그것들을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거 이제 구루 마케팅이라고 하고 네. 온리미 같은 경우에는 온님이. 이기적인 휴가예요. 그러니까 좀 럭셔리한 휴가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두 분도 되게 힘들다가 네. 네. 아씨 뭐 안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겠다 해가지고 그냥 옆에 가가지고 홍콩 가가지고 뭐 그 점심을 먹고 온다거나 네. 와. 그럴 수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옛날에는 뭐 저렇게 사치스러워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온리미 해가지고 아니 욜로 라이프랑 좀 연관이 되는 거죠. 돈 벌어서 뭐 하려고.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어떤 현재를 좀 즐기며 사는 게 좋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권장이 되는 거죠. 이런 그 패키지라든가 이런 게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엔 취준생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 볼 시간입니다. 이름하여 이시안의 족보를 열어라! 네, 오늘의 족보 공개해 주실까요? 네, 자, 공개하겠습니다. 네. 짜자잔. 짜잔! 짜자란. 짧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년 트렌드는 무엇인가가 야. 오늘의 주제입니다.
자, 오늘도 실전 면접처럼 진행해 보겠습니다. 효정아 선생님 답해 볼까요? 저는 내년 트렌드로 키워드를 요정을 꼽아보았습니다. 왜냐면 제 별명이 사실 요정인데 이름이 성효정이어서 빠르게 발음을 요정이 돼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거든요. 그 요정하면 팅커벨처럼 날아다니는 게 생각이 나잖아요. 이렇게 그 경계를 짓지 않고 영역을 구분짓지 않고 여기저기 날아가서 다양한 경험들을 융합해서 내년에도 그런 융합된 그런 뭐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지식과 경험들을 통해서 그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기르자라는 의미에서 꼽아보았고요. 두 번째로 요정을 영어로 하면은 페어리예요. 그래서 페어리테일해서 동화라는 의미로 동화가 고난과 역경을 다 겪고 나서 마지막엔 해피엔드로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2017년에도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해피엔드, 그러니까 긍정적인 발전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의미에서 요정이라는 의미를 꼽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팅커벨을 생각하면 날아다니면서 막 빛을 뿌려요. 그래서 밝고 이제 좀 긍정적인 키워드로 요정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진짜로 친구들이 요정이라고 불러요? 네, 진짜로 별명이에요. 지금 얘기한 키워드가 융합과 해피엔딩, 해피, 그다음에 긍정인데 이게 내년도 2017년에 우리가 여태까지 진단한 트렌드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2016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2017년에 저성장, 저금리 등등 되게 어려운 시대라고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걸 뚫고 나갈 힘으로 융합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한 거고요. 융합이 어떻게 뚫고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한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영역을 통합할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 그게 저성장, 저금리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를테면 제가 2016년에 IT 그 창업 동아리에서 활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문과이지만 그런 IT 이과 쪽에서 활동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영역에서 더 많이 그 창출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아이템들도 계속 개발이 되더라고요. 그건 융합이고 저성장, 저금리랑 무슨 관계냐고. 그런 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융합은 굳이 저성장을 극복하는 게 아니라 어떤 세대에서도 다 통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지금 필요한 힘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2016년에 창업의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서도 좀 주변에 성공한 창업가들을 보면 항상 하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통합적으로 사고하는 힘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일단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 다음 단계로. 네. 그 다음에 그런 것을 발판을 삼아서 힘들고 고난과 역경이 있지만 동화처럼 주인공이 고난과 역경을 겪지만 결국에 2017년이 끝이 날 때는 해피엔드로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꼽아보았습니다. 고난과 역경 없이 그냥 좋은 거는 좋지 않아요? 끝에만 해피엔딩이 아니라? 물론 그렇지만 발전을 하는 힘에 있어서는 고난과 역경이 새로운 기회를 주기도 하잖아요. 이게 자기 자신의 환경과 어떻게 연결이 돼요? 제 환경으로는 사실 제가 지금 4학년 1학기를 마쳐가는 시점인데 내년이면 인턴도 준비해야 되고 뭐 취업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고난이고 역경일 수도 있지만 저의 그런 사고나 아니면 앞으로 사회에 나가가는데 발판이 되는 고난과 역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고난과 역경이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이제 어떤 기업에서 출제를 하고 또 질문의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내년 트렌드 네. 무엇인가 같은 경우에는 쉽게 나올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어. 나오게 되면 이게 물어보는 게 뭘 것 같아요? 저는 저의 자신을 표현해보라는 것 같았어요. 그런 것도 있고 네. 안 그러면 그 자신의 특징이 뭡니까? 라든가 네. 자신의 뭐 사물에 비하자면 이런 걸 할 텐데 내년 트렌드를 굳이 했으니까 특히 우리는 이런 방송 끝에 나왔으니까 내년이라는 그런 부분과 또 환경과 같이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죠. 트렌드라는 말이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처음에 얘기했을 때는 그냥 정말 1분 자기소개 서두처럼 얘기를 했어요. 1분 자기소개에서 저는 요정이라고 불리는데 이런 게 한 4년, 5년 전쯤 유행했던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면접관들이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진짠가? 뭐 그렇죠. 네네. 정말 4, 5년 전 얘기고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면 좀 약간 뭐지? 예, 올드 패션이거든요. 처음에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요정 뭐 이런 거.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요정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친구도 별명을 요정이라고 불러주진 않아요. 그런 식의 얘기는 진짜 잘 안 먹히는 얘기고요. 여기서 더 중요했던 거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그런 어떤 관계 속에서 트렌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짚어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아까 저는 4학년 1학기인데요. 뭐 그런 얘기를 제가 캐물어서 했잖아요. 그 얘기를 먼저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4학년 1학기 이런 환경이어서 이런 환경일 때 저의 트렌드를 이걸로 정해봤습니다. 라는 식으로 환경에 있어서 나의 어떤 대응. 사실 여기 보면 다 그런 거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환경과 좀 연관시키는 부분들을 좀 했었으면 좀 더 좋은 대답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효정 학생은 선생님 평가 어떻게 들었어요? 네, 너무 일단 낯이 부끄럽네요, 요즘. 잘했어요. 네. 잘한 건 맞아요. 아니에요. 일단 면접을 했을 때 네. 실제적으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를 좀 이번에도 배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쌤의 족보 열어봤고요. 이번에 우리 단톡방 친구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는 주제 알아볼까요? 네. 근데 이건 사실 좀 트렌드 코리안 이미 읽었어야 되는데 네. 읽지 않은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죠. 트렌드 코리아에서 예측한 전망 중 하나를 잡아서 그것에 대해 한번 비판해보라. 과연 그런가 비판해보라. 이런 네. 문제들을 좀 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이게 소비자가 만드는 그 수요 중심의 세상이란 말은 좀 비판을 좀 하고 싶은데요. 이 소비자가 만든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어떤 새로운 제품을 개발자가 만들면 소비자는 따라가는 패턴이었어요. 왜냐면 소비자 자체가 개발자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이 원하는 뭐 문제점이나 아니면 건의사항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들어줄 수 있대. 다만 그거는 우리 회사의 제품이 더 많이 팔리도록 하는 그 판매자의 욕구일 뿐 그게 소비자가 만드는 것까지는 아니다 이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 소비자가 언제나 소비를 하는 층이지 않습니까? 이 판매자는 돈을 벌고 싶기 때문에 언제나 판매자 입장에서 더 새로운 제품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제품이 나와야 소비자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판매자가 먼저인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판매자이기 때문에 돈 벌고 싶으면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 말은 조금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굉장히 확신에 차서 자신 있게 네네. 말씀하시는데 그럼요. 요걸 따가지고 김남도 교수님한테 한번 보내보는 것도 예. 어떨까 모르겠네요. 네, 안 아프니까 청춘이다. 저는 그럼 자신 없는 어조로 얘기해 볼게요. 예. 저는 욜로 라이프인데요. 아무래도 이게 전체 속성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까 퀴즈에서도 뭐 새로운 트렌드 용어로서 키티맘이라는 게 있잖아요. 되게 육아에 있어서 더 장기적이고 체계적이게 설계를 하는 그런 트렌드도 있으니까 오히려 불확실한 세대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고 꼼꼼하게 준비를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효정 학생은요? 저는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를 좀 꼽아봤는데요. 네. 물론 지금 진짜 각자 도생처럼 이제 개인주의적 생존 전략을 많이 쓰기도 하지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나 혹은 뭐 베리어 프리처럼 장애인에 대한 배려 이런 것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면도 반영이 좀 되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단톡방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게요. 태희 학생, 경험 is 뭔들. 소비시장에서 체험의 경계가 확장되며 경험이 모든 경제활동의 핵심적인 화두가 될 것임을 예견하는 트렌드다. 하지만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그 사람만의 경험이 공유되는 상품은 아직 시기상조이다. 유실 학생, 기술의 발달은 예측 가능한 결과를 가져다 주었고 우린 그 상황에 익숙했다. 그러나 병신년에는 브렉시트, 국정운영농단, 트럼프까지 이변이 많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감성적인 콘텐츠를 향수하며 쉼을 원할 것이다. 유리 학생, 버려야 산다 바이바이 센세이션이라는 뜻은 최근 국내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많은 물건을 없애거나 내려놓는 현상을 지칭하는 말이다. 하지만 아직 실제로 벌어지지 않은 일로 인해 사전에 사용하는 것들을 모두 없애고 버림의 미학을 취해야겠다는 의미는 다소 시기상조라 생각이 든다. 소희 학생, 각자 도생의 시대는 국가에 대한 불신으로 각자 자신의 안위를 지키는 개인주의적 현상을 의미한다. 하지만 국가에 대한 불신과 네트워킹 기술의 발전은 시민사회 연대를 낳았다. 최근에는 광화문 100만 집회로 시민사회 연대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2017년은 각자 도생의 사회가 아닌 연대의 사회가 될 전망이다. 온유 학생, 욜로 라이프. 이것은 코리아 전체가 아닌 한국의 특정 계층만을 대변할 뿐이다. 우리는 여전히 한 달 뒤 시험부터 노후 대책과 같은 먼 미래까지 혹은 일어날지 않을지도 모른 앞날을 염두에 둔다. 막연한 미래에 기대기보다는 두려움이 크기도 하다 등의 의견이 있었네요. 일단 학생들의 의견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 효정 학생. 저는 유리 학생이 이제 유리 뭐 학생. 최근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뭐 바이바이 센세이션이란 말이 나왔는데 일시적인 현상이다라고 말한 거 보고 이게 좀 적절한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베스트 대국과 함께 뽑아주세요.
사실 이거는 그 어떤 이런 것이라는 경향 트렌드 추론에 대해서 다시 추론을 반발한 거라 아, 어떻게 뭐가 더 맞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자체가 내용적인 부분보다 논리적인 부분을 좀 볼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랬을 때 제가 뽑은 건 소희 학생입니다. 네. 왜냐하면 추론뿐만 아니라 플러스 거기다가 예까지 제시하면서 이렇지만 반대적으로 이렇지 않겠습니까? 그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연대하는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라는 식으로 좀 논리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좀 더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는 좀 갖추어진 논리를 가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소희 학생 뽑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소희 학생이 베스트 댓글로 선정됐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은 국내외 사회, 경제, 문화 전반을 관통하는 주요 트렌드는 어떤 것들이 꼽히고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트렌드라는 건 결국 내년을 예측하는 건데 정답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이렇게 예측해보고 추론해보고 이럴 것이다라고 하는 가운데 우리가 또 내년을 좀 설계해볼 수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에서 취준생이라면 내년은 이렇고 나는 이렇게 대처해야겠다 그런 부분들을 좀 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좀 더 많이 생각을 발전시켜서 내년에 우리 각자도생이라고 하잖아요. 네. 내년에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전략들까지 도출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효정 학생은 오늘 어땠습니까? 또 트렌드 얘기를 하면서 네. 핑미 세대라는 말이 나오는데 네네. 정말 저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만 같아서 좀 공감이 많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톡방 열겠습니다. 감사합니다.